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이 이제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48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방송을 좀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이 나온 거죠. 저는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찌됐건 시장의 하락이 1, 2, 3, 4, 5, 6, 7, 8 거의 한 8일,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코로나19 초창기 때의 모습처럼 이러한 폭락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방송 녹화를 아침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은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 예상과 예측, 응? 예상과 예측을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팩트만 좀 보자는 거예요. 팩트만. 자, 팩트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그때 이러고 하락이 나왔던 것, 이 두 가지의 팩트는 뭔가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증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서 나온 폭락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폭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다시 국내에서 코로나19의 환자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이 하락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기본적인 원흉은 뭡니까? 원흉.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됐던 원흉.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자, 코로나19의 팩트를 놓고 볼게요. 확진자 수는 증가를 최근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항상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이 확진자 수에 대한 사망률을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안 없어집니다. 코로나19는 메르스와 사스 사태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경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올 8월 달이니까 거의 8개월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밖을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는 안 없어집니다. 코로나는 이제부터 WHO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는 이제부터 감기와 같은 발생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미국 지수는 미국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환자 국내에 비해서 몇 배나 되나요? 말도 안 되게 높죠. 그런데도 미국 지수는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한 해 동안 독감으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항상 질병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질병에 대한 사망률을 봐야 돼요. 사망률. 이 사망률이 정말 높은 수치라 그런다면 주식 안 해야죠. 어차피 폭락할 거 뻔한데. 근데 사망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이하라 그런다면 지수라는 거는 단기 악재 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승 패턴으로 지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단기 악재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은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북한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하락, 여기서 나왔던 하락은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하락은 북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나온 거죠. 지금의 하락은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 하락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거는 그냥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런 V자 반등 패턴 나오는 케이스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고요.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이런 케이스로 움직이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큰 폭의 08년도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IMF 때도 V자 반등 바로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08년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하락은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즉
이게 경제 자체가 위험해서 서브프라임 때나 IMF 때나 경제가 위험해서 빠지는 구간과 이런 거는 빠지면 회복하는 시간이 좀 더뎌요. 근데 질병으로 인해서 빠진 하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때문에 다시 빠지고 있지만 이 구간을 전체적인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던 구간으로 생각한다 그런다면 최근에 하락에 나온 구간은 우리가 깊은 하락은 아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손실률이 좀 있는 종목들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졌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현재 올라오지 못한 섹터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개로 많이 보는 게 5G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군들은 굉장히 상승폭이 많이 나왔는데 5G 종목들은 이 상승폭에 비해서 이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주가의 하락을 이용해서 그동안 내가 관심 있게 봐왔던 종목들 또는 본인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분할 매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선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정말 위험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구간은 752 구간을 깼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을 깼을 때 여기에서 지금 차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고 외인들이 매수도 오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시장이 빠지지 않고 조정을 보이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과 달리 지수가 다시 한번 빠진다 그런다면 750선 포인트 근처에서는 일단은 종목들 손절할 거 손절하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비중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이 구간을 이탈한다는 거는 최근 만들어 놓은 지지선 자체를 다시 한번 밑으로 하향 돌파하면서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750선 포인트까지 밀리지 않고 끊기지 않는다 그런다면 오히려 지금의 조정 구간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추가 상승에 무게를 기울이고 매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간다 안 간다라고 섣불리 예상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제가 봤던 시장의 모습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간에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그렇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7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로 가져가는 거고 750선 이탈하는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되면 가능한 손절할 손실률이 작은 종목들을 전부 다 커트를 하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바닥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750선을 만약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락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 해서 또는 신규 매수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장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업종군은 관심 있는 거는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과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찾아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시장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락이 나올 때마다 너무 떨어지면 어떡하나, 시장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해요. 기우가 뭔 뜻인지는 아시죠?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비 올 거 대비해갖고 한 넉 달, 5달, 1년 전부터 비 올 거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크게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고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힘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서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